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 집을 빨리 사는 게 좋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빨리 사세요.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청약통장은 갖고 있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네, 나는 부동산 관심층이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부동산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고민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빠숑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라고 하는 게 다른 채널에 나가서 하는 얘기고요. 요즘 좀 바꿨습니다. 아, 좋아요. 챗 GPT가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1위! 예,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진짜 챗 GPT에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1위로 나와요. 네, 정확하게. 그리고 사실상 지금 조금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많아졌지만 1세대시잖아요. 저희 원조 그 할머니 집 이렇게. 분야를 처음 만들어내신.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총 2가지 테마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회초년생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및 투자 방향부터 해볼게요. 청약 통장이 예전보다 이자도 많이 줄어서요. 1인 가구는 청약 큰 메리트 없어 보이니 안 해도 되겠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항상 재테크나 부동산 측면에서 보는 정답은 없는데 이게 좀 선배로서 혹은 부동산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약 통장은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 끝까지 갖고 가시는 게 그냥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계속 평생 돈을 불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어느 시점 되면은 더 이상 안 불입해도 되고 갖고만 있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적금을 붓는 마음으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자가 적은데 그래도 다른 일반적인 적금보다는 높은 편이고요. 일단 20대 분들한테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이자의 메리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잊어먹으시면 돼요. 두고. 근데 이걸 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청약 정책이 제일 많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소한 10번씩은 바뀌는데 이게 청약 통장이 있을 때가 유리할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상관없을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갖고 있으면은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일단 그런 하나의 좀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 순위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1순위가 되기 위한 것들은 2년 동안 청약 통장을 이제 불입하고 갖고 있으면 통장이 되는 1순위가 되는데 그 조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1주택자라 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될 기회들이 있는데 아예 조건 자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청약 통장은 갖고 있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청약통장에 이제 사회초년생 때 많이 이렇게 불입해서 집을 마련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제 끝난 건가 하고 해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럼 안 돼요. 큰일 나는 게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서 하나 바뀐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청약 통장으로 주택 청약 주택이 바뀌었거든요. 대출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소지하고 돼요. 있는 사람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무조건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예. 하나의 일종의 티켓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예, 나는 부동산 관심층이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청약을 넣을 때 이렇게 그 기간이 이렇게 가산이 돼가지고 뭐 14년, 15년 이렇게 그렇죠. 기간도 세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약 통장을 가입한 시점부터 이제 이렇게 가산점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집이 있으면은 이제 무주택 기간의 점수만 빵점이 되는 것들이고 나머지 점수들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부양가족 점수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고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았을 경우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약 통장 이제 그런 납입 기간이 있거든요. 그 점수도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청약 통장은 죽을 때까지 지금 가져가세요. 내일 정도로 간절하게.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증여하셔도 된다. 이것도 진짜 꿀팁이네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현재 6천 정도 모은 29살 사회초년생입니다. 부동산은 계속 오를 뿐이니 빨리 사는 게 좋다는 말도 있고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이 우선 돈을 더 모아서 최대한 대출을 적게 받으라는 충고도 있는데 지금 있는 돈으로라도 빨리 사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29살에 6천을 모은 이 사회초년생분께 일단 고생을 하고 멋있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제가 29살 때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이분은 아마 부동산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고민을 가지셨다는 것들부터 좀 일단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답을 찾거든요. 이제 2가지 질문일 텐데 일단은 요거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대출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 좀 거꾸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이분은 대출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첫째
첫 집 살 때까지도 대출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는데 네. 대출은 나쁜 거고 받았을 때 빨리 갚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첫 집 살 때 대출을 받았는데 조금 받았고 일단 네. 예, 그리고 부지런히 정말 아껴가지고 갚아버렸어요. 아, 작가님이요?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그 10여 년, 아니 20여 년 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네.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 주변에 대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네. 있는데 명언인 것 같아요.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대출을 낀 상태에서도 이사할 수 있거든, 집을 팔 수 있거든요. 예, 갖고 그냥 그 상환해버리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대출을 이렇게 인계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대출 조건이 좋게 되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대출은 기본적으로 좀 끼고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대출을 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사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좋은 집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내 소득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은 대출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좋은 게 더 많이 오르고 더 빨리 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것들을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그럼 집을 빨리 사는 게 좋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빨리 사세요. 제가 이제 팀장을 그 한국갤럽에서 10여 년 동안 했는데 10여 년 동안 4명이 결혼을 했어요. 제 팀원들이. 4명 다 집 마련해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잘한 건 한 일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전세나 월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쵸. 제가 뜯어 말렸어요. 왜냐면 차라리 나중에 집값이 안 오르면 내가 사줄 테니까 사라고 까지 꼭 확신을 줘야 되니까. 근데 뭐 멋있는 팀장이네. 사달라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보면은 우와. 다 올랐겠죠. 우와.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시세가 새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가 괜찮은 경우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큰 폭으로 형성하는 걸 봤을 거고 그들이 주저했던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 대출을 받는 것들을 주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합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대출 양도 더 늘어나고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2배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제가 딱 지적해 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전세나 월세에서 그냥 아주 강남권에 있는 좋은 집이 아닌데 서울 변두리나 경기도에 있는 집 중에서 살 수 있는 게 꽤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통 시작을 시켰더니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래도 내 월급이 올라가는 거나 저축 양이 증가하는 것들보다는 집값 올라가는 게 더 빨라요. 좋은 거 샀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 게임에서 미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갈아타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강남 집값이 20억, 30억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센 돈을 모아서 20억, 30억짜리 집은 못 사죠. 네. 근데 내가 집을 샀는데 처음에 3억짜리였어요. 네. 6억이 됐어요. 그럼 6억에서 대출을 좀 보태게 되면 10억짜리 살 수 있잖아요. 10억짜리 살다 보면 15억이 돼요. 네. 좀 보태서 18억, 20억짜리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3-4번 하게 되면은 20억, 30억까지 가는데 이게 내가 저축해서 모은 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집값이 올라간 상승분에 내가 환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을 빨리 사는 것이 이런 좀 집 갈아타기 경쟁에서 좀 선점할 수 있는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6천 년도 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혼을 일단 안 한다는 조건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결혼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6천이면은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는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도 가실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들이 많아요. 이야기는 새 아파트로 많이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예, 그렇게 그런 지역 중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 것들보다는 새 아파트인데 피가 붙은 게 더 좋은 거예요. 마피가 있고 풀피가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피라는 것은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왔다는 얘기고 네. 풀피는 분양가보다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마이너스 난 것보다는 플러스 난 것들을 돈 더 주고 사는 게 네. 나중 미래 가치 따졌을 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분양가보다 더 줘야 된다고 하면 괜히 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네. 하지만 그게 기회일 수 있다. 투자가 아닌 앞으로도 몇십 년을 내가 살 집이라면 어떤 환경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100가지 더 해드릴 수 있어요. 다른 답으로. 네. 그래서 일단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샀을 때 나중에 팔 때 시세가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연령대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대들 같은 경우는 학교나 직장을 좀 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잠 좀 더 자고 퇴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교통이 좋은 데를 좋아할 것 같고요.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애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편한
환경들 50대까지도 그렇겠네요. 요즘은 이제 50대까지도 학부가 많으니까. 네.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애들 다 이제 나갔으니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진짜 만약에 순수하게 투자가 아닌 실수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부동산이라고 다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팔 수 없는 부동산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갑자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은퇴를 막 꿈꿔요. 그때 자연환경이 좋은 이런 전원주택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샀었어요, 남자분들이. 뭐 양평, 가평, 홍천, 원주, 춘천. 근데 거기 샀던 전원주택들이 그 당시에도 비쌌어요. 10억. 20년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1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실거주를 하실 거면은 굳이 집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한테 말씀드릴게 굳이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집 사지 마시고 임차로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은 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팔 거에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지금 산 것보다는 시세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인플레이션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남들이 좋아하는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신도시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궁금해요. 또한 과평가된 거품이 낀 매물을 구별할 수 있는 팁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봤으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싼 거 비싸고 싼 거 싼 줄 아는데 네. 새로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인기가 있을까? 이게 이 정도 가격이 맞아?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일 이슈가 됐던 지역이 어디였었냐면은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으로 1년 동안 제일 많이 검색을 한 지역 아파트가 어떤 거인 줄 아세요 혹시? 맞춰보고 싶다. 예, 작년 2024년도에 화성이었고 화성 동탄역에 있는 롯데 캐슬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언급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줍줍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 분양이 됐는데 네. 그 계약자가 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래서 이미 입주를 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세대가 다시 분양에 나온 거예요. 원래 분양가로. 동탄에서 화성에서 제일 좋은 입지예요. 네. SRT, GTX, 그다음에 거기 또 롯데백화점 다 그 끼고 있는 정말 완벽한 입지고 학교도 가깝고 지금 가격이 20억 정도 해요. 와, 화성인데요. 근데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4억대였어요. 근데 그게 줍줍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줍줍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필요 없어. 내가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나이가 19세 이상이면은 네.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누구나 일단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나왔잖아요. 거의 93만 명인가 들어갔잖아요. 예, 맞아, 그런 게 맞아. 있었어요. 기억. 4억일 때는 아무도 거품이라고 얘기 안 하죠. 다 로또라고 생각하죠. 당첨된 로또. 근데 이게 20억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20억이 맞아? 그러게요. 예. 그 재미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강남권에 30평대가 20억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수긍하거든요. 이제 수긍하죠. 예, 이게 몇 년 전까지만 또 20억도 수긍 안 했었어요.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동탄에서 처음 20억이 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거품 아니야? 과평가 아니야? 고평가 아니야? 의심하는 거죠. 4억일 때는 의심을 안 하는데 20억일 때는. 근데 그게 이제 그건 헷갈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가격대로 계속 거래가 되면은 거품 아닌 거예요. 한 건만 거래됐어. 그럼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근데 네. 이것들이 정기적인 간격으로 계속 그 가격대 거래가 되면은 그 가격은 이제 그냥 리저너블한 가격이 된 거죠. 잘 모르시겠으면, 입지 평가를 못 하시겠으면. 그럼 이제 거래량이 꾸준히 있느냐 이런 거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에서도 이제 시세, 시세. 그 뭐냐면 그 진짜 거래되는 것들 보시면 시세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분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분양가가 이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지금 4억대 분양하는 건 당연히 없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들은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실제 지불하는 가격대가 가장 정확한 좀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레미안 원밸리가 60억에 거래되는데 60억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50억대는 계속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50억이 넘는 건 맞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수요에 따라서 그렇죠. 가격이 그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결국 시세가 되는 거죠.